100편 구제국과 신제국 그리고 최초의 광산노예 탄생. 만들다 보니까 또 이번 시간도 길어지네 또. 아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하늘에 좀 화학 물질 좀 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가 못 살아남네. 아주 그냥 코맹맹이 소리가 죽겠네 아주 그냥.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또 합니다. 당신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은 0이고 진정한 나의 모습은 0입니다. 0. 몸뚱아리가 당신의 모습이 아니란 뜻이고 나의 모습도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모든 영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인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세계인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있다는 말을 절대 안 하지. 그런데 다른 세계의 우주 속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체험을 할 때에는 그곳의 규칙에 따라 대부분은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를 창조하기보다는 해당 세계에서 다른 존재들과 부딪혀가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물 한 잔 마시는 그 자체도 하나의 창조적인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없어요. 그리고 더욱 크게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수준을 더욱더 높이게 되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갖고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능력은 모든 영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은 다 할 수 있어요. 영이 우리 자신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니라니까. 이 몸뚱이도 아니고, 그리고 혼이라는 프로그램도 나 아니에요. 백이라는 프로그램도 나는 아니라고요. 그걸부터 알아야 돼 진짜. 아유 몇 번 얘기해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냥. 그리고 영은 당신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영이에요. 영. 나 자신은 영. 내가 내 몸을 보고 있는 것뿐이지 몸뚱아리예요. 그냥 이거는 몸뚱아리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생체육신을 가지니까 몸뚱아리만 신경 쓰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 가정해요. 로봇을. 나 자신인 영이 로봇 속에 들어가서 몸뚱아리인 로봇을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귀찮아 죽겠네. 진짜 한 1억 번은 얘기한 것 같아 그냥. 이것이 영과 몸뚱아리 관계예요. 물질세계 우주에서 몸이 아주 기본적인 종류를 알아볼게요. 자, 왼쪽이 제일 최고로 가는 거고, 오른쪽은 후진 거. 응? 자, 0, 딸랑 있죠? 저렇게 동그랗게 0, 나 자신. 그 자체가 최고예요. 최고인데,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니까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적인 몸은 로봇이에요. 기계의 몸입니다. 원래는요. 기본적인 게 로봇이에요. 로봇. 해당 기계의 몸은 아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당연히. 그냥 내가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뭐 할 거야 그거. 영이 들어가서 대충 만든다고 영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뜻이고요. 그래도 누군가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속에 영이 들어가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이게 기본. 이것이 기본입니다. 생체육신은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힘든 거고 좀 저질이야 저질 몸이. 근데 경험을 쌓기 위한 거지 생체육신은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에. 하여튼 다른 하나의 몸은 물질세계 우주에 널려있는 전기를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해당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서는 좋아요. 몸뚱아리로서는 참 좋아요. 몸뚱아리로서는요. 그러니까 역시 영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아무리 해봤자 해당 몸뚱아리는 그냥 전기선하고 그냥 플라스틱, 실리콘 분해한 거 그런 거밖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 없어요. 육체는 바로 방금 말한 그 두 가지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로봇과 같은 기계 같은 몸, 그리고 전기를
그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해당 전기로 움직이는 플라스틱, 실리콘 같은 몸.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그냥 만들어서 영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 후에 망가지면 고쳐 쓰는 거고, 망가지면은요. 그래도 고쳐 쓸 수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뭐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거죠, 뭐. 영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고, 불멸불사, 죽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한 1억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영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다른 우주를 만들 수 있어. 나만의 세계인 우주를 또 다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응? 능력이 좀 높아지면은 내가 이런 물질 세계 우주 같은 거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요. 누구나 가능해요. 안 알려주지. 이것도 한 1억 번 얘기한 것 같아.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 세계 우주에 퍼져 있는 영이 생명체에 깃든 영들은 당연히 불멸불사예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불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멸불사예요. 원래 불멸불사지 몸뚱아리는 갈아치우는 거지. 아이고 참 그거 힘드네 그거. 아니 종교 따위를 믿고 해당 종교를 믿어야 불면불사라는 뭐 개 헛소리는 집어쳐야죠.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얘네를 믿었다고 미친놈들이지. 종교는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그 믿는 사람들도 정신병자고 종교는 여러분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신병자들이 만든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악한 악마의 주술이고 여러분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예수 불알을 잡고 늘어져봤자 소용없고 목탁으로 아무 두들겨봤자 소용없다고요. 이제 진짜 병신들이네 진짜. 아유 종교를 믿는 것들은 하여튼 정신병자 하여튼 아유. 전쟁은 한번 죽이고 끝내지. 그나마 강간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힘들지만은 종교는 자자손손 대대로 옆에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전부 다 주위 사람까지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다.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절대 종교 믿지 마세요. 그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하여튼간에 여하간에 또 열받네. 모든 영을 가진 존재들은 불멸불사예요. 다만 쓰고 새 것으로 바꿔버릴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바꾸는 거라고요. 로봇도 갈아서 가잖아요. 그냥 내가 로봇 속에 들어가면은 로봇가 망가지면 바꾸잖아요. 똑같아. 그냥 한 1억 번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네 이제는 진짜. 하여튼 죽음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 뿐이고 몸뚱아리는 무슨 소재로 되어있든 쓰고 버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뭐 몸뚱아리 그렇게. 하여튼 몸뚱아리 그래 어쨌든 잘 못하면 안 되겠지 물론. 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실 안 알려주죠. 그리고 종교라는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또 툭 갖다 주잖아요. 왜?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안 알려주고 종교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오른쪽은 생체 육신이에요. 생체 육신은 아주 초저질 몸뚱아리고 누구도 생체 육신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약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항상 몸뚱아리를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된다고요. 몸뚱아리 돌보는데 일생을 바쳐요. 이게 딴 일 할 것도 많은데 점점 생체 육신이 힘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생체 육신을 자꾸 보존하게끔 노력하게 만들어 갖고 우리 자신인 영들이 생체 육신 속에 갇혀 지내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응? 문제는 당시의 생체 육신은 태양이나 우주에 널린 미네랄을 흡수하며 살도록 했어요. 이게 완벽한 인간이라고요. 이게 생체 육신을 가지는 완벽한 인간이 무엇이냐면은 태양이나 우주에 널린 미네랄을 흡수한다고요. 그냥 몸으로 흡수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살아. 뭘 처먹기는.
쌀 일도 뭐 없죠. 그것이 원래 생체 육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생체 육신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원래는 우주에 널린 전기하고 미네랄, 응? 그 빛, 응? 자, 빛, 전기, 미네랄 등을 흡수하고 흡수해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숨도 안 쉬어도 돼. 그냥 원래는 그냥 빛, 전기, 미네랄 등 이런 거를 그냥 몸으로 그냥 흡수가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리고 살아. 근데 어느 순간 만들어졌죠. 이것도 만들어진 거죠. 다른 생체 육신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게임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생체 육신 속에 들어가면은 갇힌 채로 나오지 못해요. 못 나와. 계속 생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때부터는 이제 그 뒤 이제 이때부터는 생식 기능하고 자손을 낳게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이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은 다 만든 거예요. 원래 생체 육신 따위가 없었고 맨 처음에는 생체 육신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주 널려 있는 빛, 전기, 뭐 미네랄 등을 흡수하면 살도록 만들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생체 육신을 먹음으로써 살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사슬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식 기능도 생기는 거예요. 생식 능력을 가진 생체 육신 속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생체 육신은 하나의 덫이고 감옥 그 자체예요. 생체 육신 자체가 감옥이라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생체 육신은 단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점도 있어요. 우선 몸뚱아리를 돌보는 일에 거의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되는데요.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해당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자신의 수준을 극대화시켜서 높일 수 있어요. 엄청 장점이죠, 그래도. 거기다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은 자손을 낳게 돼요. 그러면 우선 강력한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갖고 생식이 가능한 다른 존재를 화학 반응의 자손 번창을 위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당 사랑이 별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나 자손을 낳게 되면 이제까지 느껴볼 수 없는 영원히 못 느껴볼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랑하고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을 더욱더 강도 높게 알게 돼요. 이거 자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빠르게 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먹이사슬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죽고 죽임을 당하는 연속적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많은 고통을 받아서 수준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요. 이러한 모든 행위 자체가 아주 끔찍한 감옥이지만은 그 고통을 견뎌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세계 우주에 널리 퍼진 덫, 이 덫에는 영들이 걸려들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요. 미끼가 있어야 덫에 걸리지 그냥 있으면 덫이 걸리겠어요? 미끼는 아름다움하고 전기적 파동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영은 아름다움을 되게 추구해요. 아름다운 걸.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면 미쳐요. 우리가.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가 전기적 파동을 합쳐버리니까 덫에 걸리죠. 그러니까 날벌레가 빛을 보면 달려들죠. 똑같아. 영들은 전기적 파동의 아름다움을 합쳐가지고 해당 미끼를 흐느적거리게 흔들면 우리 자신들인 영들은 미끼를 덥석 물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덫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 미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서 그냥 확 물면 안 된다고. 다 미끼야. 덫에 걸리죠. 그 덫 중에는 생체 육신도 하나의 덫이에요. 이게 생체 육신 자체가 내 몸뚱아리 자체가 감옥이라고.
생체 육신이란 몸뚱아리 자체가 영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감옥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생체 육신 속에 영을 가두려면은 먼저 전기적 파동의 아름다움을 합쳐요. 합친 그런 미끼를 갖다가 흐느적거리고 흔들어라. 그러면 어디선가 숨어있던 영이 멜랑 빼꼼 나오겠죠? 그럼 전기적 파동의 아름다움을 합친 미끼를 보고 달려든다고요. 덥석 물면 그러면 생체 육신 속으로 영이 팍 들어가요. 이때 강력한 아름다움하고 끔찍한 고통을 그냥 확 줘요. 고통을 받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나와 생체 육신 속에서. 바로 이런 방식이고 생체 육신 중에는 생식 능력이 있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그중 하나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 이런 생체 육신의 종류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세의 종류, 조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류가 이제 만들어낸 파충류, 공룡, 곤충 등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형 존재가 따로 있는 거죠. 인간형 존재는 본래 있던 존재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행성 개편 후에는 새의 종류가 먼저 창조되었다 하는데, 생체 육신에는 아메바 모양의 그 투명한 점액질 덩어리 같은 생체 육신을 가진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도 있고, 바위 같은 규소 덩어리로 된 생체 육신도 있어요. 뭐 우리 같은 말랑말랑한 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좀 곤충 같은 지능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어류 생체 육신도 있고 나무 같은 생체 육신도 있고 별의별 생체 육신은 다 있어요, 진짜. 우선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주변을 훑어보면 별의별 동식물 보이죠. 그게 다 생체 육신 아니고 그냥 그게 다 생체 육신. 이게 수준 다 높아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존재들이겠어요? 물질 세계 우주엔 별의별 존재 다 있다니까요. 곰팡이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곰팡이가 수준 높아져봐. 걸어다니는 곰팡이라고요. 지능 높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메바 있죠. 아메바가 그대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쳐봐요. 아메바가 수준이 높은 수준을 가진 생체 육신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선충이 있죠. 선충. 이게 엄청나게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존재가 됐다 치면은요. 만약 3차원 존재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면은 우리들 앞에 수준이 높아진 채로 나타나요. 그냥 선충이 그렇게 기어다녀 내 앞에서 수준이 높아진 채로 아니 걸어다니겠죠. 이제 하늘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그냥 별거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반대를 볼 수 있죠. 빈대가 있다면 빈대가 수준이 높아지면 빈대가 걸어다니면서 내 앞에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 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계는 물질 세계 우주에서 고작 1% 미만이에요. 수백 번 얘기했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모든 여러 가지 우주들은 우주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했죠. 귀찮아 또 얘기하게 돼. 영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영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창조자가 만든 TV 같은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비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가 바로 우리들의 자신인 영들이지요. 해당 비물질의 세계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존재감을 표출해갖고 존재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모든 존재들이 표출돼갖고 우리 자신들인 영이 생기게 된 거죠. 한 1억 번 얘기한 것 같아. 아이고 그냥 입이 아프네 그냥. 응? 비물질 세계에서 존재를 하겠다고 생각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것이 영이라고요. 수많은 우주 중에서 물질 세계 우주를 우리 자신들인 영들 중 그 어떠한 하나의 영이 먼저 상상을 하여 만들어내요. 그 후에 시간을 상상한 영이
여기 물질세계 우주에 시간을 집어넣는 거고, 그 위에 몇몇 영들이 여기 물질세계 우주를 위해서 서로 자신들의 상상을 서로 맞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 물질세계 우주라는 공간을 드디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처음 비물질 세계에서 각각 개개인의 존재감을 표출해 가지고 존재를 나는 하겠다라고 선언한 모든 존재들 중에서 생겨나게 되어 버린 것이 우리 다들 자신인 영이고, 영들이 끊임없이 상상하고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야지만 물질 세계 우주가 굴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찰도 일으키지 않고 끊임없이 환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멈춰버리면은 물질 세계의 우주는 그 즉시 멈추게 됩니다.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귀찮아 죽겠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 우주는 기본적으로 먼지 같은 것이 엄청 빠르게 네거티브, 그 다음에 0, 지로, 미들, 그 다음에 양, 포지티브, 세 가지 극성으로 바뀌면서 공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그냥 뺑뺑뺑 돌면서, 그죠? 뱅글뱅글 돌면서요. 해당 공간지는 안에 공간이 음이에요. 안에 0, 그러니까 네거티브죠. 그 안에 0, 지로, 미들, 그리고 양, 포지티브가, 그리고 또 네거티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0, 양, 모두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안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양이고 포지티브예요. 그나마 지난번에 주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양의 물질 외에 0,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0, 지로, 미들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포지티브밖에 없어요. 그것도 1% 미만이죠. 포지티브 중에 1% 미만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조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어디서 물질론? 이거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미들, 이 세 가지 중에 오로지 포지티브에서 1% 미만인데 뭘 보고 뭘 느꼈어? 건방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리고 여기 지구도 보면은, 지구를 예를 들면, 지구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지구는 포지티브 중에 1% 미만이에요. 예. 그죠? 근데 포지티브 외에 지로, 미들, 그리고 네거티브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포지티브의 지구가 있으면 미들의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지로의 지구가 있고, 네거티브의 지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구 안에 여러 개의 또 시간의 공간이 있고, 또 그 각 시간의 공간 안에 또 수많은 시간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한 1억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다 설명됐으니까 그거 모르면 다시 앞으로 봐. 아유, 귀찮아 죽겠네 진짜. 힘들어. 이제 힘들어요 진짜. 영화의 물질세계 우주는 여러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고, 한 개의 세계에는 12개의 우주가 있어요. 그 수많은 경험과 수련으로 자신들의 수준을 높여갖고 3세계, 1세계, 2세계, 3세계가 있죠. 3세계를 지나가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부터 조금 생겨요. 그때부터. 그리고 난 후에 결국에는 창조자가 만든 TV 속 같은 공간 밖으로 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이고. 3차원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나 자신 영과 당신 자신인 영이 나하고 너가, 그러니까 영이죠. 서로 같이 생각해서 이루어낸 현상이 3차원 영상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영과 다른 존재의 영이 일치된 순간 하나의 물질적으로 만들어내어 3차원의 세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과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오른쪽 옆에 홍과 백이라는 프로그램도 보이죠? 프로그램이죠, 저거는요. 이것들은 감옥 속에서 가두어서 족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거의 수천 번 얘기했는데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혼이라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은 내가 맡은 배역에서 대본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생각까지. 백이라는 프로그램은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온갖 잡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궁금하면 이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꼭 보시고, 감옥 행성 외에는 혼과 백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라고 갖고 뭐 우리가 뭐 상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이런 뭐 저질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 이것도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수준을 높여가요.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니까 이미 설명됐으니까 이제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해. 입가에 개가 붕을 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제국과 신제국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왜 중요하냐? 이들 때문에 지구에 강제로 쳐넣어진 존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구라는 감옥 속에 강제로 쳐넣어진 존재들은 구제국에서 싫어하는 존재들이니까. 구제국은 아주 오래됐고요. 행성 개편 이전에도 존재했어요. 이들은 원래 여러 개의 제국들이 있었어요. 지들끼리 싸움박질 나가지고 전멸하든지 뭉치든지 해가지고 제국이 된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구제국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구제국을 이룬 제국들은 하나같이 초악질, 쓰레기, 잡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온갖 범죄자들이야, 걔네들이야말로 범죄자들이네.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모인 제국이 구제국이에요. 이들에 대항하는 여러 제국들이 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이들에게 대항하면 다 무너뜨리겠죠, 당연히. 그래갖고 무너뜨리고 흡수해갖고 큰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제국이라고요. 이들의 물질세계 우주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여기 인근 은하계 대부분은 구제국의 점령지고 당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구제국에서도 감옥 은하계예요. 감옥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도. 그런 감옥 은하계에서도 초특급 쓰레기 덩어리들을 쳐 넣은 곳이 지구라는 감옥이에요. 대충 감이 오죠. 지구라는 감옥에 강제로 쳐 넣어진 것은 구제국에서 버려진 잡것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구제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건축가, 과학자들은 써먹고 지구에 버려져 버렸고, 예술가들은 구제국의 지배 계급 존재들이 싫어해요. 왜? 자신들은 이미 수준이 높아졌고, 예술가들을 때문에 다른 계급 밑에 있는 계급들이 수준이 올라갈까봐 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 낮은 계급과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 역시 잡아다가 지구에 버려요. 대충은 이런 종류죠. 물론 지구라는 감옥에 강제로 쳐 넣어진 존재들 중 다른 종류도 있죠. 이제 물질 세계, 그러니까 제2세계, 여기가 제2세계, 제2세계 제2우주, 물질 세계 제2세계 제2우주, 여기가 거기에서 초악질 쓰레기이고 가장 극악무도한 변태와 범죄자들을 다 쳐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게을리한 게으른 자들 역시 여기 지구에 쳐넣은 겁니다. 그 지구가 또 감옥이 된 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엇보다도 검은고 자리 라이라 성단의 내부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들 중에
극악무도한 14만 4천 명을 쳐넣기 위해서 지구라는 감옥을 만들게 되겠죠. 종교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이겁니다. 뭔 14만 4천 명이 뭐 천국으로 만들어 지랄 아우 집 찢어버리. 초학질 쓰레기예요. 14만 4천 명이. 다만 지금은 많이 지금 교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그 사람들이. 그것뿐이에요. 그걸 무슨 뭐야 신처럼 얘기하고 있어. 14만 4천 명이 이제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이제 다 느꼈어요. 교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구를 이끌어 갈 거라고요.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할 거야 아마. 그런 것뿐이에요. 여하간에 지구라는 감옥 속에 다양한 존재들이 수감되어 있고 안 그래도 지구 자체가 감옥 행성인데 생체육신이 뭡니까? 아까 말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체육신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감옥인데 그 감옥 중에 생체육신이랑 감옥 속에 또 갇힌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열대 이중으로 감옥이 이중으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 구제국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고 맨 위에는 과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지만 스스로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위대하고 자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그렇게 해요 행동을. 물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중심부 맨 위의 계급 또한 당연히 똑같죠. 이러한 신분제인 계급 사회는 현재 벵갈, 인도죠. 뭐 인도라고 나중에 얘기한 된 거지만 인도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 벵갈이에요. 벵갈. 벵갈이 카스트 제도하고 흡사해요. 저런 식으로 신분제 사회이고 왼쪽 피라미드 보이죠? 맨 밑은 맨 윗부분을 점령한 존재들을 위한 노예들. 이번에는 신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국. 이들이 외모는 없어요. 영 그 자체죠. 구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외모가 없어요. 영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은 영 그 자체지 육체란 거는 나중에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평소에는 둥그런 공 모양의 영 그 자체로 떠돌아다녀요. 다들. 그러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해당 일에 가장 적합한 몸뚱아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해당 몸뚱아리가 물질 세계 우주에 널린 전기를 끌어들여갖고 사용하는 육체가 될 때도 있고 기계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몸뚱아리를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죠. 생체 육신은 거의 쓰지 않지만 뭐 필요할 때는 쓰겠죠.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몸뚱아리는 뭐예요? 쓰고 버리는 용품이에요. 그냥 이게 구제국이든 신제국이든 수준이 높아진 상위의 존재들은 모두 동일하게 생활을 해요. 생체 육신은 구제국이 더 많이 사용하죠. 신제국은 구제국과 달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전부 위대하고 모든 존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존재들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여기는요. 기본이 평등이에요. 영은 불멸불사고 나 자신이 영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이고 하나님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이 연병 지랄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러한 점을 알려주고 다니는 존재들의 모임이 바로 신제국입니다. 신제국. 구제국은 여러분을 노예로 쓰려고 하는 거고 신제국은 평등하게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창조, 평등, 평화 등을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깨어나세요 좀. 구제국은 여러분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는 노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안 가르쳐주지 당연히. 당신들은 노예. 그리고 잘 반란 일으킬까봐 종교로서 대대손손 물려받으면서 주변 사람까지 전부 정신병자를 만드는 종교를 이용해서 노예로 만들죠. 그것이 구제국이고.
신제국의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들은 전기를 이용하는 육체를 주로 사용하고, 이들은 두 눈만 있고 귀, 코, 입이 당연히 없죠. 왜? 먹을 일이 없는데, 들을 일도 없고, 전기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뭐. 어, 구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높은 존재들은 다 이런 그 몸뚱아리 써요. 누가 뭐 생식유신을 써? 아무도 안 쓰지. 현재는 그 신제국과 구제국이 엄청난 전쟁을 맞춰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신제국이 승리했어요 이미. 구제국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만 이제 신제국에서는 구제국에서 그 각 점령지 중에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수조에서 수천조 볼트에 이르는 초강력 전자 자기장 그물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그물망을 없애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차 있어서 이거 어떻게 제거가 안 돼.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들 깨어나고 있고, 은하계 중심 이제 전자 자기장 그물망 관리 부서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화성에 있어요. 뭐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그 우주 태양계가 있다면은 그런 화성일 것이고, 아니면 홀로그래픽 영상으로서 만들어진 화성이라면은 이 안에 있는 건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부라면은 지구 둘레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화성이. 그죠? 지난번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봐. 궁금하면. 그 화성에 있는, 여하간에 화성에 있는 건축물들을 전부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죠. 이제 최초의 광산 노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되기 이전에 원본 행성인 티아마트에서 살고 있던 다른 은하에서 왔던 그 파충류과 영장류들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티아마트 행성이 대부분 가루가 되어갖고 남은 조각으로 겨우겨우 모아서 지구를 만든 거죠. 예. 이제 채광을 마이닝을 하러 본격적으로 지구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들 역시 구제국에 속해 있고 생체 유신을 가진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들이고, 이들이 나중에 주도를 하여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모습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인류 창조를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존재들의 모습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의 모습이에요. 약간 이들은 철저한 계급 사회이니까, 계급이 낮은 존재들은 광산 노동자,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는 존재들이고, 전쟁하고 각종 용도로 사용했던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이기기, 큰 두 눈을 가진 관찰하는 자, 이들이에요. 이들이 광산 노동자로 활용되는 거죠. 이제 역시 당시에도 물을 사용해서 채광, 마이닝도 했고, 뭐 주로 이제 그렇지만 주로 강력한 전기 충격 말씀드렸죠. 이제 다 설명했죠. 그건. 그리고 강력한 진동,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채광을 한다는 거. 이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귀찮아. 안 해. 하여튼 이기기들은 광산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을 해요. 당시에는 홀로그래픽 태양만 딸랑 두 개가 달려있고, 왔다 갔다 했고, 홀로그래픽 달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낮이었어요. 낮. 그렇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면서 일만 죽어라고 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노동이었는데 꾹 참고 일했어요. 근데 이들 역시 이제 생식 능력이 있는 생체 육신이에요. 이게 얘들도. 그러니까 지속적인 고강도의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이고, 고향을 등지고 온 남자들이고, 여자들이 그립겠죠, 당연히. 고강도의 광산노동, 그리고 잘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먹을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만나. 만나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나. 거기다가 고향도 그립고 남자들이니까 여성들이 품속도 매우 그립겠죠, 당연히.
왼쪽 그림 보면은 고양이가 밥상을 엎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기기들은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고 전부 광산 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 그 파업을 했는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상위 계급 존재들이 이들 수많은 이기기들과 전쟁을 치르면은 너무나도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들을 달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당연하죠. 그래서 소수의 상위 계급의 존재들이 인류를 창조하기로 하고 이들을 광산 노예로부터 부리겠다고 하니까 응? 창조된 이들을 이기기들도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당신이 저렇게 지구를 만들어서 두 겹이 바닷물로 된 두꺼운 얼음막을 두 겹으로 만든 거예요. 두 겹. 그래갖고 얼음막과 얼음막 사이에 홀로그래픽으로 만든 두 개의 태양을 만든 거고, 당시에는 홀로그래픽 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낮이지. 그리고 안에서 보면은 지구 위에서 보면은 두 개의 태양이 타원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홀로그래픽 달이 뭐 한참 후까지도 있었고, 뭐 태양도 마찬가지고 타원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뭐 좀 그때도 다 얘기한 거야. 다 얘기한 거니까 뭐 반인 반어 인류를 창조하면서부터 이제 저 지난번처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반란 안 일으키도록 그냥 달을 하나 딸랑 만든 것 뿐이죠. 뭐 어쨌든 인류 창조를 주도한 집단들은 백인의 용모를 가진 존재들이고, 이들은 이제 기술력이 부족해갖고 매번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집단과 파충류 영장류 드라미니 여왕과의 혼인이 이제 나중에 생기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반은 파충류고 반은 인간인 혼혈족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태어나는데, 그 혼혈족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를 창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기술이 있는 거고, 요 백인 집단의 이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 하여튼 주도를 한 집단하고 직접 인류를 창조한 집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갈색 피부의 원시 인류를 원본으로 삼고, 해당 유전자와 자신들의 유전자를 합쳐갖고 인간을 탄생시키죠. 그 엄청난 실패 끝에 겨우 탄생됐는데, 아주 예전에 고래과 영장류들이 물고기에서 인어로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반인 반어 인류를 창조한 것처럼 똑같이 맨 처음 창조하게 되는 것이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반인 반어 인류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인간이 나온 거 아니라고요. 당시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수륙 양용의 존재가 또 필요했어요. 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도 좀 채광도 하고 뭐 할 것도 많지.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기기보다는 수준은 좀 뒤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얌전히 시키는 대로 일은 잘했어요. 뭐 전원이 광산 노예로 만들고, 이기기들은 이들 감시하는 감독관으로 이제부터 나와요. 이기기들은 이제 대만족하는 거죠. 이기기들이 광산에 반강제적으로 일할 때에는 얼음막과 얼음막 사이에 홀로그래픽 태양이 두 개가 있었으므로, 지구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타원형으로 일그러지게 보이는 두 개의 태양만 빙글빙글 떠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낮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두 개의 홀로그래픽 태양 중 한 개의 태양을 달로 만들어서 밤에는 편히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돼갖고 생식 능력이 없었던 남성으로 만들어진 반인 반어 인류들은 낮에는 광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다에 들어가 잠을 잤고, 이렇게 광산 노예로서 철저히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았고,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그러니까 반인 반어 인류들은 생식 능력이 없고 남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은 상당히 정신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텔로마이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죽지 않고 거의 무한대로 살 수 있어요. 나중에 훗날 이들 그 반인 반어 인류들은 나중에 생긴 대량 생산품인 인류들이 정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예, 훗날 대용량 생산품인 인류들이 정신적 지주와 같은 분이 됐고, 나중에 나온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바로 당시 소량 생산품인 반인 반어 인류들에게 대량 생산품 인류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노력했던 점들을 따라하며 다녔고,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들의 중심 주제로서 여러 가지 인물로 지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시켜서 만들어 버린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 반인 반어 인류 중에 한 분인 김수로님을 가지고 예수의 기본적인 행보로 만들고, 너무나도 한참 후에 시다르다 석가모니 그러니까 쓰임새 있다 산수가렘토 말이죠. 기본적인 행보 중에 조금 섞어놓고 짬뽕 시켜놔요. 짬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반인 반어 인류들이 가던 길을 따라 갑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예요. 바로 아예 있지도 않은 가공 인물을 만들어 이분 저분 그냥 그분들을 다 짜집게 갖고 막고 섞어놓고 짬뽕 시켜놓은 분이 바로 바이블 속에 있는 예수입니다. 가공 인물이에요. 가공 인물. 있지도 않아. 허상의 인물이 허상 인물.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다고 아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대부분 반어 인류들이 가던 길이고, 그들의 정신적 기반을 배우고 따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했던 인류들은 우리 현재의 대량 생산품 인류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전쟁용 병사와 노예로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서도 다른 시간의 공간 속에 다른 시간대에서도 그렇게 딱딱하게 굴렀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딱딱하게 굴어.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상냥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물론 아무래도 뭐 정신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개돼지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훨씬 수준이 높은 분들이지만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하겠습니다. 입이 아파. 입이 아파.